네, 안녕하세요. 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렌즈 디스토션을 통해서 이미지 왜곡을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실제 누크의 카메라 트래커 노드를 활용해서요, 3D 카메라 트래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트래커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하시면 되고요. 이 3D 카메라 트래커 노드 같은 경우는 누크 6 버전부터 이렇게 최초에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다른 전문 3D 트래커 프로그램에 비해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게 뭐 6.1 그리고 7 그리고 8 이렇게 올라오면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트래킹을 한 다음 합성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3D 트래킹 전문 프로그램, 뭐, 이퀄라이저라든가 PF 트랙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굉장히 그거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면도 많이 생겨났어요. 자, 그래서 트래킹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최초에 이렇게 카메라 트래커 노드를 이렇게 가져오시면요. 여기 세팅 탭 있죠. 세팅 탭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리뷰 피처 누르면요. 여기에 어디에 피처가 찍힐 것인지를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찍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디텍션 스로들드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 150세 있는 게 피처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100개 정도만 찍을게요. 굳이 뭐 너무 많이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 100개 정도만 찍고, 자, 디텍션 스레솔드가 피처가 어디에,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에 RGB 컨트라스트가 좀 더 강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한 3 정도 올리면요, 더 정확한 이미지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피처가 좀 없네요. 150으로 다시 늘릴게요. 150. 자, 그래서 정확한 포인트에만 들어가게 되고요. 하늘 같은데 구름이 이렇게 부정확하잖아요. 그런 곳에는 이렇게 올리면 더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니멈 레인지가 지금 3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 같은데 이렇게 추적을 하면은 3포인트만큼 추적이 되면 얘를 하나의 트래커로 인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119프레임이니까 10프레임 이상 트래킹이 유지되는, 2D 트랙이 유지되는 것만 이렇게 트래킹으로 하고, 나머지 그 전에 거는 리젝트라고 해서 버리라고 이렇게 10프레임 정도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2D 트랙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트랙 누르면요, 이 각각의 포인트들이 2D 트래킹을 시작을 해요. 트랙. 자, 트래킹을 시작하죠. 아무래도 렌즈 디스토션 노드 다음에 이렇게 2D 트래커가 붙기 때문에요, 트래킹이 이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3D 트래킹 전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트래킹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빠르게 할 건지, 정확하게 할 건지, 아니면 옵스커 플로우라 그래가지고, 픽셀 단위 픽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이거 처리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선택해서, 필요하면 빠르게 트래킹하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누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옵티컬 플로우기 때문에 트래커들이 조금 느려요. 조금 느리게 트래킹이 됩니다. 그 대신에 좀 정확하게 트래킹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문 트래커 프로그램의 옵티컬 플로우보다는 누크의 여기 있는 안에 있는 트래킹 시스템이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정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래킹이 되고요. 보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오클루전이라든가 리플렉션 같은 데 트래킹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걸 이렇게 영역을 해결해 주면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트래킹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우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이렇게 트래킹이 되면요, 포워드 방향으로 트래킹이 되면은 다 돌아가면 이렇게 백워드로 한 번 더 트래킹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트래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급할 경우는 포워드만 하고 멈춰라 그런 옵션이 있는데, 누크는 기본적으로 포워드하고 백워드가 트래킹이 둘 다 되긴 해야 돼요. 이렇게 되긴 해야 되고요. 트래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요, 누크 트래커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유저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얘는 오토 트랙이죠. 기본적으로 누크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트랙을 오토 트랙인데, 이거 외에 2D 트래커로 활용한 다음에 유저 트랙을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여러 옵션도 누크 8 버전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원래 그전에도 유저 트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했는데, 누크 8 버전으로 오면서 그것들이 훨씬 더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트래킹 거의 다 끝났죠?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지워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포워드 백워드로 오면서요, 일단은 여기 리플렉션들이 걸리죠. 그죠? 리플렉션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랙, 딜리트 셀렉티드로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렉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면하고 이쪽의 상점의 이쪽 면들은요, 사실 점점 이 상점의 점이 점점 더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오클루전 영역이라 그러는데, 이런 영역도 이렇게 지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점들이 사실 여기 포인트가 아니라 점점 올라가면서 더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영역을 가지고 오클루전이라 그럽니다. 겹쳐있는 영역인 거죠. 자, 그래서 지워주고요. 그리고 뭐 사람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좀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은 지워주면 좋은데요. 안 움직이면 사실 굳이 지울 필요는 없긴 한데, 자, 이 사람도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미리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대 쪽에 가시면요, 무한대 쪽에 가면은 얘가 살짝 겹치는 오클루전 영역인데 걔가 얘네들이 계속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무한대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 쪽에 생기는 것들 굳이 안 지워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지우고 오클루전, 리플렉션 쪽 걸리는 것들 시프트 키 누르신 다음에 리플렉션 걸리는 것들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딜리트 지워주고요. 리플렉션들 자, 지워주고. 이게 사람한테 걸리는 건가요? 아이고야. 자, 그렇네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약간씩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살짝씩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져다 대면요,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여기 트랙 레인지, 얘는 120프레임 동안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 얘는 뭐 89프레임쯤은 트래킹이 됐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트랙 레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트래킹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트래킹이 이렇게 완벽하게 좀 제대로 되려면요, 처음 프레임부터 끝 프레임까지 이렇게 같이 유동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트래커들 같은 경우는요, 좀 이렇게 놓아두면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트래킹이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트래킹이 좀 잘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자, 필요한 영역들을 이렇게 했고요. 요 정도 가지고 일단 한번, 그리고 이쪽에도 오클루전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는 봅시다. 여기 뭐 이렇게 살짝 오클루전처럼 이렇게 겹쳐있는 영역일 것 같은 케이스는요, 미리 이렇게 제거를 해줄게요. 여기도 살짝, 여기는 여기 오클루전이죠? 자, 여기하고 여기 면이 겹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도. 자, 나머지는, 자, 다른 옵션을 통해서, 리파인 통해서 지우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필요한 트래커들만 이렇게 남겨놨죠? 자, 필요한 트래커들만 남겨놓고요. 아이고야. 자, 제가 다른 버튼을 눌렀어요. 지웠어야 되는데, 여기서 익스트랙트 유저 트랙에서 유저 트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저 트랙에 가면 얘네들 3개가 생성된 건데, 유저 트랙은 조금 있다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이고, 여기 지웠어야 되는 거죠? 더블 클릭. 자, 지금 살짝 선택이 안 되네요. 왜 선택이 안 될까? 자, 솔빙도 안 됐는데. 자, 뭐 나머지 저는 옵션에 가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트랙 찍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캐논 7D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캐논 7D 카메라 촬영한 거고요. 그래서 필름백 프리셋을 보시면요, 캐논 DSLR 7D 비디오 있습니다. 비디오. 자, 비디오 선택하면요, 22.3mm, 12.54mm, 16:9 사이즈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포칼 레인지는 참고로, 자, 24mm로 촬영이 된 거예요. 224mm. 자, 이것들을 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냐면요, 자, 그 예제 파일을 보면 AOV라는 게 있는데요. AOV. 자, 얘가 535에 340이군요. 컨스텐트. 자, 이게 알파 값이 있는 이미지여서요. 오토 알파? 아유, 얘 안 되네. 알파 값이, 알파 값이 요렇게 있군요. 자, 그래서, 자, 535에 340. 자, 흰색에서, 자, 머지로 그냥 올려놓아서 합성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카메라의 단면이에요. 카메라의 단면. 카메라의 단면인데, 여기가 렌즈의 초점 영역입니다. 여기가 렌즈의 초점 영역. 그래서, 자, 빨간색으로 보면요, 렌즈의 초점 영역인데, 자, 렌즈가 단렌즈 같은 프라임 렌즈 같은 경우도 몇 개에 통해서 단렌즈를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비구면 렌즈 같은 걸 많이 써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영역을 가지고 렌즈 안에서 여러 개의 렌즈가 있더라도 하나의 초점이 만들어진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역을 가지고 포칼
포인트라 그래요. 포칼 포인트. 포칼 포인트라 그러고요. 그리고 포칼 포인트에서부터 센서까지의 거리, 여기로 보면 S2죠. 이 센서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포칼 레인지라고 합니다. 포칼 레인지. 근데 그 포칼 레인지가 바로 쉽게 설명을 하면 화각이에요. 화각. FOV, AOV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각인데 이 포칼 레인지가 짧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포칼 포인트 같은 게 포칼 레인지가 짧아지면은 얘는요. 요런 식으로 촬영이 됩니다. 즉 뭐냐면요. 화각이 넓어져요. 화각이 넓어지죠? 반대로 포칼 레인지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망원 가지고 포칼 레인지가 길다 그러는데 포칼 레인지가 길어지면 얘가 더 좁게 촬영이 됩니다. 아이고 요 직선이 잘못됐죠? 여기쯤으로 되겠죠? 다시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더 좁게 촬영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칼 레인지가 바로 화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포칼 레인지가 짧고 길어지면 화각이 결정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같은 D가 여기 보면 필름이고 센서예요. 디지털 따지면 센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근데 요게 사실은 일반적인 카메라인 경우는 바디를 변경하지 못하고 렌즈 교환식이죠. 그래서 이런데 사실 디지털 지금 같은 저희가 디지털이 아니라 그 CG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바디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얘가 상관없어요. 여기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도 또 알으셔야 되냐면요. 포인트 해가지고 이번에는 만약에요. 같은 렌즈를 가지고 있다면요. 같은 렌즈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은 자 같은 렌즈를 가지고 있다면은 자 포칼 레인지가 같다고 쳐요. 같다고 치면은 자 센서가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센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요. 센서가 커지면 화각이 커집니다. 그죠? 센서가 커지면 화각이 커지는데 이게 어떤 비율로 커지냐면 센서의 비율대로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DSLR 카메라 같은 경우가 아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센서 크기하고 렌즈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캐논이나 니콘 같은 경우도요. 고급 카메라, 소형 카메라 중에 고급 카메라들은 센서가 그 필름하고 똑같이 36 곱하기 24, 3대2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센서예요. 센서인데, 얘를 캐논 같은 경우는 1.6, 니콘 같은 경우는 1.5 그렇게 크롭하는데, 이 센서보다 1.5배만큼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는 1.6배만큼 작아지는데, 작아지면은 그 비율만큼 화각이 좁아져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트래커 안에는요, 카메라 트래커 안에 요거를 이렇게 필름팩하고 포칼 레인지에 적어주는 원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얘가 만들어졌죠. 그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안에 보이는 이 화각을 정해주면요. 이 카메라의 동선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어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이 역할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시면요. 여기 Z축이고 여기가 Z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죠. 이 ZX Y축이 화각에 따라서 원래는 90도씩 딱딱딱 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0도씩 펴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디스토전하고 화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업데이트 트랙, 클리어 트랙 이런 거 있는데 얘네들은 트랙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솔브라는 게 있습니다. 솔브라는 게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유저 트랙 그걸 더 찍고 싶으시면요. 여기 굳이 근데 여기 유저 트랙 찍을 게 없는데 자 일단 솔빙을 먼저 하고 유저 트랙 다음에 찍어서 같이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솔브 누르면은 자 여기까지는 2D 트랙이에요. 여기까지는 2D 트랙인데 이제 솔브가 되는 순간 이 수많은 2D 트래커들이 시차 그리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시차에 따라서 3D 트래커로 변신하게 됩니다. 솔브 자 솔빙 됐어요. 자 그리고 3D에 가면 이렇게 트래커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트래커들이 보여요. 자 솔빙이 된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솔브 에러가 지금 0.87 자 오토 트랙 탭에 가시면요 0.87만큼의 에러가 나타난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솔빙이요 여기다 색깔이 좀 변해서 이런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변해야 되는데 자 색깔이 지금 안 변하고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녹색 막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세이브를 하고요. 세이브를 하고 잠시 이렇게 끊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어서요. 잠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솔브를 누르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솔빙이 돼요. 그러면은 얘가 3D 카메라 공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나타나는데 이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예제 파일 보시면은 3D 요거 지우고요. 3D 트래킹 PNG 파일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여기 화면에서 각각 영역을 추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역 안에서 이렇게 이 가운데 라인을 그리는데 이걸 보고 에피폴라 라인이라 그래요. 그 에피폴라 라인을 잡고 그 3D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 시차를 따라서 이런 위치를 잡으면은 이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시차들이 자, 이 트래커들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요. 카메라가 아무래도 여기쯤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시차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차가 일단 해석이 되면요. 해석이 되면은 여기 보면 오토 트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오토 트랙에서 이 해석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잘 붙는 건 아니에요. 잘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솔브 에러를 좀 이렇게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맥스 에러라는 게 있는데 맥스 에러, 에러 맥스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트래커 중에서 녹색이 정상적인 트래커고요. 빨간색은 리젝트 된 거예요. 이미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는 건데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러가 8.6보다 큰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가져다 대면은 자 맥스 에러가 16.6이에요. 그래서 얘는 큰 거고요. 맥스 에러가 있는데 맥스 에러를 제가 한 5 정도까지 이렇게 줄여 볼게요. 그럼 점점 이거보다 맥스 에러가 높았던 그 트래커 포인트들은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맥스 에러가 높은 것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는데 물론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솔브 에러가 적어지긴 합니다. 적어지긴 하는데 너무 많이 제거해버리면요 3D에 시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트래커에 시차들이 있어야 되죠. 시차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 트래커들이 너무 많이 없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트래킹이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 정도 제거하고 딜리트 이젝트 누르시면요 자 에러율이 어때요? 많이 줄어들었죠. 0.64로 자 이렇게 줄어든 에러율로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율을 일단 이렇게 좀 줄여 놓고요. 자, 이렇게 일단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트래커하고 여기 트래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래킹이 됐죠. 트래킹이 됐어요. 트래킹이 됐는데 얘를 일단 제가 지우고 여기 유저 트랙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 트랙. 자, 그리고 익스트랙트 유저 트랙 하면은 이 3D 트랙을 2D 트랙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2D 트랙으로. 자, 그래서 한번 익스트랙트 유저 트랙 한번 해서 2D 트랙으로 써보고, 다시 2D 트래커를 3D 트래커로 써보고, 그렇게 양쪽 작업을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자, 익스트랙트 유저 트랙 하면요. 유저 트랙 탭에 가면은 이 두 개의 트래커가 익스트랙트 되고, 유저 트랙은 이게 플러스 마크가 생깁니다. 여기 보면 X가 아니라 오토는 X고요. 얘는 플러스 마크가 생겨요. 익스트랙트 1, 익스트랙트 2. 그래서 이렇게 유저 트랙이 생기고 얘는요. 트래커 2D 트래커 2D 트래커 노드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요. 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복사해 주면요. 자, 애드 트랙. 자, 트랙 하나 만들고 자, 애니메이션 키를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 해 주면은 다시요. 애니메이션 키를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여기 이 트래커 포인터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키가 들어가요. 참고로 트래커는 익스프레션 링크로 복사해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애드 트랙 두 번째 익스트랙트 트랙 2 시프트 드래그 앤 드랍. 자, 그러면은 생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2D 트래커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2D 트래커로.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포인트인데 여기가 여기 포인트인데 자. 딜리트해서 좀 지울게요, 일단. 자. 얘네들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딜리트 트랙을 좀 지우고요. 자. 트래킹 하기 전에 실제 측정을 한 거예요. 서베이라 그러는데, 여기, 그라운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줄자로 측정을 하니까 1.5m 정도가 나왔다고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유저 트랙 같은 경우는 아까 3D 트래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하고 여기가 찍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쯤하고 뭐 여기쯤이 찍히는데 2D 트래커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그 두 개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알트 키로 클릭 한 다음에 여기 포인트 찍고요. 자, 서치 패턴 박스하고 서치 박스 이렇게 키워주세요.
키워주고, 91프레임에도 찍었네요. 자, 포워드 트래킹. 자, 여기 보면 정확하게 트래킹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센터뷰 놓고 백워드 트래킹.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자, 어때요? 트래킹이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죠. 트래킹이. 자, 트래킹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트래킹 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잘 보시면요. 아이고야, 얘가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려서 지금 센터뷰로 보고 있죠? 네, 다시. 자, 그런 다음에 센터뷰로 얘가 지금 트래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시 하나 찍을게요. 컨트롤 알트 센터뷰 끄고요. 컨트롤 알트 클릭해서 자, 패턴 박스. 자, 아이고야, 패턴 박스. 자, 서치 박스. 아까 서치 박스 너무 커가지고 좀 느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워드 트래킹. 자, 센터뷰. 자, 트래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2D 트래킹이니까 포워드 방향으로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트래킹 했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트래킹을 두 개, 이렇게 트랙 1, 트랙 2 했고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게 트랙 뭐 10개 유저 트랙을 찍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뭐 여기 쪽에서 이렇게 트래킹이 되지 않은데 중요한 포인트라면 뭐 찍을 수 있겠죠? 상관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유저 트랙에 가시면은 임포트 트래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트랙 하면은 여기 트래커에서 외부로 이렇게 출력한 파일을 받는 거고요. 임포트 트래커 하면은 여기 트래커가 몇 개 있으면 트래커들이 여기 탭에 떠요. 그래서 트래커 1에 있는 모든 트래커들을 가져옵니다. 오케이 누르면 자, 유저 트랙 1, 유저 트랙 2 가져오죠. 근데 유저 트랙 1하고 유저 트랙 2가 가져오면요, 이렇게 라인이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는 아직 뭐냐면은 얘네도 유저 트랙 두 개는 3D로 해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카메라에서부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업데이트 XYZ가 있죠. 지금 여기 얘네 아직 2D 트래커예요. 이 두 개의 2D 트래커를 여기 카메라 값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3D 공간이 해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얘네들이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업데이트 XYZ 누르면요, 얘네가 이미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3D 공간에 보면은 3D 공간적으로 여기 두 군데가 바로 걔네들 라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그라운드 플레인인 거예요. 이렇게가. 자, 그렇게 해서 유저 트랙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저 트랙을 찍은 다음에 다시 솔브 누르셔도 되긴 해요.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니면 뭐 그게 더 정확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뭐 그 해결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셋업을 맞췄고요. 한번 쫙 보도록 할까요? 자, 네. 자,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거는, 자, 주황색으로 된 거는 딜리트 언솔브, 아직 솔빙이 안 된 것들이에요. 딜리트 언솔브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됐어요. 자, 적당히 됐고요. 자, 트래킹도 어떻게 여기 이쪽 면, 여기가 그라운드 플랜, 그리고 그라운드 플랜보다 밑에 있는 것들이 여기 안에 밑에 있는 것들이죠. 여기가 그라운드 플랜 쪽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밑에 있는 것도 보이고 이쪽 면 이렇게 라인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트래킹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해야 됩니다. X축, Y축, Z축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그 3D 트래킹한 거에 에러율을 낮추고, 그리고 유저 트랙을 활용하시는 그 방법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X, Y, Z축을 만드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